이어서 퀵정렬의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. 우리가 그 퀵정렬의 코드 부분을 보면은요, 먼저 우리가 리스트에서 left와 right를 봤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right가 끝 포함입니다. 그래서 끝을 포함하는 값으로 받아서 거기에서 이제 그 left가 right보다 크거나 같으면, 즉 한 개만 남았을 때는 종료를 하게 되고요. 그리고 이제 그것을 파티션이라는 걸 불러서 피봇 값의 위치를 구하고 좌우로 나눕니다. 그래서 피봇을 중심으로 좌우로 쪼개지면서 작은 마지막 값과 피봇이 교환을 하죠. 그래서 Q가 피봇의 위치가 될 것이고요. 그러고 나면 Q-1까지 앞쪽, 그리고 Q 플러스 1에서 라이트까지 뒤쪽을 순환 호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갔는데 레프트가 라이트보다 크거나 같다, 즉 한 개만 남았다라고 하면 종료하게 된다라는 거죠. 순환을 종료하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파티션이 중요한데요. 파티션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요, 우리가 여기서 로우가 있고 하이가 있고 피봇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 로우는 레프트 제일 왼쪽 값에서 시작하고요, 하이는 라이트 플러스 1에서 시작합니다. 왜냐하면 얘가 선증가 선감소하면서 점점 내려갈 거기 때문에요. 하이는 내려가고 로우는 올라갈 거니까 그 한 칸 더 간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가 있다면 여기가 피봇이죠. 그러면 로우는 여기서 시작을 해서 한 칸 증가하면서 값을 비교하기 시작할 것이고요. 하이는 여기에서 시작해서 한 칸 감소하면 성감소하면서 그 다음 값을 비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처음 초기 값을 첫 번째 비교하고자 하는 값보다 하나 작고 큰 값으로 잡아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피봇은 레프트로 해주고요.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파티션 한 번을 수행하는 반복을 하게 되는데, 그 안에서 이제 로우가 자기보다 작은 값일 동안 점점 증가하죠. 큰 값을 만날 때까지 증가하는 과정이 이 앞에 두 while 루프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밑에는 하이가 자기보다 작은 값을 만날 때까지 감소하는 두 while 루프를 돌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로우는 나보다 큰 값, 하이는 나보다 작은 값에서 멈추게 됩니다. 그랬을 때 로우가 하이보다 작다, 즉 로우가 하이보다 왼쪽에 있는데 지금 큰 거죠. 그죠? 피봇보다. 하이는 오른쪽에 있는데 작은 거고, 그러면 두 개를 교환을 하면 되겠죠. 그래서 교환을 해주게 되고요. 그리고 만약 로우가 하이보다 작다가 만족되지 않으면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크로스를 했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교환할 값이 없다는 얘기죠. 그러면 하이와 레프트를, 즉 피봇과 하이를 교환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파티션을 마무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교환한 피봇의 위치를 리턴을 해줌으로써 우리가 아까 봤던 순환 호출에서 요 Q의 값을 돌려주게 되죠. 그럼 그 Q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순환 호출하게 되겠습니다. 퀵정렬의 복잡도 분석을 보면은요, 퀵정렬은 최선의 경우는 거의 균등하게 분할되는 경우입니다. 2분의 1씩 분할된다면 우리는 로그 n만에 완성을 할 수가 있겠죠. 로그 n번의 패스를 하게 될 것이고, 각 패스 안에서 비교는 n번일 테니까 전체적으로 n 로그 n의 그 복잡도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. 그래서 결국은 비교 횟수가 관건인데요. 문제는 분할이 그렇게 균등하게 안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분할을 시켰을 때 만약에 극도로 불균등하게, 즉 이미 정렬된 리스트라면 피봇 잡았는데 가만히 있고 또 그 다음 피봇 잡았는데 가만히 있겠죠. 파티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최악의 경우로 n제곱번에 해당할 것입니다. 그래서 이걸 n번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그 n제곱이라는
최악의 경우를 가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모든 정렬 방법을 살펴봤는데 이것 말고도 더 있는데요. 우리가 여기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랬을 때 그 정렬의 복잡도를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은요. 우리가 삽입 정렬과 버블 정렬은 최선의 경우에 거의 정렬되어 있을 때 n에 가깝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요. 그리고 힙 정렬과 합병 정렬은 일관되게 n 로그 n이라는 거죠. 그래서 합병 정렬이 우리가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. 이거 안정적이죠. 그죠? 안정적이면서 뭐랄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n로그 n을 보장하니까 매우 좋은 알고리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힙 정렬은 안정적이지 않죠. 그리고 저번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추가와 삭제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는 어떤 특수한 경우에 적합한 정렬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. 그다음에 쉘 정렬과 퀵 정렬은 평균이나 또는 최선은 좋게 나와요. 상당히 좋은 결과를 보이지만 최악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n제곱이다라고 하는 것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정렬 알고리즘을 속도를 비교한 실험이 있는데요. 보면은 우리가 개수가 이렇게 점점점 커지는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버블 정렬은 상당히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죠. 선택 정렬은 매우 안 좋은 값을 보이고 있습니다. 선택 정렬은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정렬 방법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삽입 정렬, 버블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죠. 그 다음에 멀지, 합병 정렬도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데 퀵 정렬 엄청 빠르죠. 그러니까 퀵 정렬이 이렇게 실제로 돌렸을 때 매우 빠르다 해서 퀵 정렬이란 이름을 얻게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쉘 정렬도 비교적 좋은 속도를 보여주는 알고리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.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각 알고리즘의 복잡도를 살펴볼 수가 있고요.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. 들어올 때 동일한 값의 순서가 유지되는 것이 안정성이라고 했는데요. 동일한 값의 순서가 유지되려면 멀리 있는 것과 바꾸는 방법은 안 돼요. 그래서 우리가 멀리 있는 것과 바꾸는 방법이 쉘, 퀵, 그리고 선택, 힙 이런 것들이 이제 바꾸죠. 자리를 멀리 있는 애하고 교환을 하는 방식인데 그렇게 되면 안정성을 보장하기는 어렵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. 반면에 안정적인 알고리즘은 바로 옆에 있는 애들하고 가까이 있는 애들하고 비교해서 교환하는 클 때만 교환하는 이런 경우가 이제 안정적이 되고요. 합병은 우리가 같은 값이면 왼쪽과 오른쪽 리스트 중에 왼쪽 걸 먼저 합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순서가 보장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삽입과 합병이 매우 좋은 알고리즘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팀소트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랬죠. 타임소트라고도 부르는데요. 타임소트가 이제 합병을 하다가 일정 n이 작아지면 그때부터 삽입을 적용하는 그런 알고리즘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알고리즘이다.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럼 여기까지 해서 정렬 두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